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나보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팔꿈치가 아파요, 엘보가 온 것 같아요, 엘보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흔하고 많은 질환이라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고 또 안 나아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도움 되실 겁니다. 테니스 엘보,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히는 외상과염이라고 불립니다.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손목을 들어주는 바깥쪽에 근육이 있어요. 이 신전건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된 것을 외상과염,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내측에 마찬가지로 손목을 굽혀주는 굴곡건에 염증이 생기는 손상이 생기면 내상과염,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는 말 그대로 테니스 칠 때 백핸드 동작에서 손상이 많이 생겨서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골프 엘보는 야구 선수나 골프를 칠 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굴곡건에 손상이 오면서 잘 생겨서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염증이나 손상이 왜 생기느냐? 만성적으로 미세 파열이 생겨서 걸립니다. 남자와 여자에서 발생 빈도가 비슷하고 40대, 50대에서 흔하고 주로 많이 쓰는 팔에서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약간 저항을 주면서 손목을 위로 들어 올릴 때 팔꿈치 바깥쪽이 찌릿하다, 그러면 엘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팔꿈치에 튀어나온 뼈, 바깥쪽 뼈가 가장 통증이 심하고 진행이 되면 점점 팔 쪽으로 증상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프 엘보는 반대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손목을 굽힐 때 팔꿈치 내측이 찌릿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충분한 휴식, 무리한 활동을 줄여야 됩니다. 정말 많이 듣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얘기가 바로 충분한 휴식이죠.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활동을 제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를 위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따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한동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염제 약을 먹으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고 많이 붓고 열감이 있고 급성 상태일 때는 냉찜질이 효과적이고, 통증이 오래됐고 만성화되었다면 온찜질을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은 부종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 냉찜질이냐 온찜질이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사 치료를 합니다. 프롤로 주사, DNA 주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따로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네 번째,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또 다른 주제가 바로 이 체외 충격파인데요. 체외 충격파, ESWT라고 합니다.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유한 충격 파장을 충격 부위에 집중해서 치료한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비뇨기과에서 요로 결석을 깨부술 때 사용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이게 실험을 하다 보니 조직을 파괴하는 역할도 하지만 적당한 세기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조직을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 다양한 질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힘줄 건의 질환이나 골절에 불류압이 있거나 하는 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외 충격파, 아픈 데를 더 아프게 밖에서 충격을 주는데 왜 치료가 된다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 혈관을 재형성한다.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피가 많이 가도록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조직의 재생을 돕고 염증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을 변화시켜서 치유를 유도합니다. 증식을 도와줌으로써 근본적인 치료 기전을 돕는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동물 실험을 했더니 뼈를 생성시키더라. 연구를 해보니 골내의 무기질 함량을 증가시키더라. 그래서 골절의 치유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골절이 불류압,
지연유압이 있는 경우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근육통, 이런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건이 붙는 부위의 질환,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엘보 질환들, 슬개건염, 어깨 고관절 석회성 건염, 이런 데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에 부정유압이나 지연유압이 있을 때 뼈를 잘 붙도록 유압을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조직의 증식,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날마다 하는 것이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3-4번 정도 받았을 때 절반 정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을 가장 많이 봅니다. 이후에 시행하는 것은 호전 양상에 따라 횟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만성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 생활 습관이 팔을 많이 쓴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이 듣게 되는 팔꿈치 통증, 그리고 체외 충격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항상 통증이 가라앉는 1단계 치료, 그리고 재발을 하지 않게 하는 2단계 치료가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1단계 치료는 잘 하는데 2단계 치료가 안 돼서 자꾸 재발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스트레칭입니다. 통증이 가라앉아도 꾸준히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생활 습관 교정이 동반돼야 오랫동안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참지만 말고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치료하세요.